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뉴욕시에요, 타임스퀘어의 그 전광판에 한국의 부정선거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부정선거를 알리기 위해서 어느 독지가가 스폰을 해가지고 광고를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내용에는 Stop the Steal, 그리고 Korea Election Fraud, 한국의 선거는 사기다, 이런 자막으로 지금 전광판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자세하게 말이죠, 시사 매거진이 이 사진을 공개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뉴욕의 심장 지구촌에 이목이 집중되는 맨하탄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대형 스크린에서 한국의 선거 부정과 탄핵 소요를 다룬 충격적인 영상이 흘러나온 것인데요. 그것도 단순히 한번 흘러간 게 아니라 무려 30분 동안 같은 영상이 반복해서 재생되며 마치 전 세계를 향해 대한민국에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외치듯 내리꽂히는 화면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국제사회를 향한 절규요 도발이며 폭로입니다. 그 영상 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장면들이 담겨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구속되며 그 과정에서 분노에 휩싸인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태극기를 들고 저항하는 장면, 체포 직전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몸을 던진 국민들의 모습은 가히 혁명 전야를 방불케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어떤 장면이 비쳤느냐? 바로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게 배춧잎처럼 길고 찢어진 투표용지가 화면에 클로즈업으로 적나라하게 비추어졌죠. 이건 단순한 투표용지가 아니라 그건 바로 민주주의의 시체였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그 화면 앞에 멈춰 섰는데 누가 스마트폰을 꺼내들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정말 저런 일이 있었단 말인가? 사람들의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진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고, 국경은 없어졌고 정보는 실시간으로 흐르고 있으며 세계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2020년 미국 대선 당시도 마찬가지였는데, 이제는 미국에서도 음모론이라고 매도됐던 그 이야기들이 점점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FBI가 직접 나서서 수사를 해보니 무려 중국에서 대량의 가짜 신분증이 미국으로 들어왔고, 그걸로 바이든에게 불법 투표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이건 음모가 아니라 명백한 선거 조작, 그것도 국가 간 내통에 가까운 중대 범죄입니다. FBI의 캐시 파텔 국장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미국 상원법사위원회에 Fake Driver's License, 즉 가짜 운전면허증을 사용해 투표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보고했는데, 이게 그냥 실수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선거 조작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6월 24일 캐시 파텔 국장이 X 계정에 올린 게시물입니다. 거기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바이든 행정부 당시 FBI 고위 인사들이 2020년 대선 당시 중국 공산당의 선거 개입 정황을 알고도 일부러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다행히도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함으로써 2025년에 그 진실을 파헤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얻게 됐습니다. 2020년 치욕스럽게 도둑맞은 대선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트럼프의 복귀로 손에 넣었는데, 전 세계 좌파 글로벌리스트들의 거대한 음모에 맞서 싸워온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의 문을 열며 정의의 회초리를 들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이 승리함으로써 이제 한국의 주류 언론 그 어디에서도 선거 부정이나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설명할 수 없는 의혹들을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워싱턴에서 타오르려 하는데, 오늘 6월 26일 워싱턴 DC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서 국제선거감시단이 언론이 가리고 정부가 짓밟은 그 진실을 세계 앞에 폭로하려 합니다. 국제선거감시단이 직접 와서 보고 듣고 확인한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6월 3일 대선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를 전 세계에 공개하는 것인데요. 그들이 와서 보고 들은 내용과 모아온 증거를 보면 조작된 투표용지, 자동화된 부정 알고리즘, 수상한 사전투표율, 원격 접속 가능성 등 대한민국의 선거가 더 이상 민주주의라 부를 수 없다는 결정적 단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미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증거는 곧 미국 의회로 들어갈 것입니다. 청문회에서 열람될 것이고 보고서로 정리될 것이며, 그에 대한 책임과 대응이 논의될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게 중국 공산당의 전 세계적 선거 개입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이제 그 정중앙에 이름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미 의회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데, 왜냐면 이건 미국의 우방이 내부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조사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의 세계 각국 선거 개입에
한국 문제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한미가 함께 조사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이 열리는 겁니다. 단순한 내정 간섭을 넘어서 전 지구적 진영 전쟁의 서막인데 한국에서 벌어진 6.3 대선의 부정은 단지 한국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자유 진영에 대한 시험입니다. 한미 자유동맹의 존립 여부가 이 조사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보수 진영이 이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리면 한국도 살아날 길이 없는데요. 요즘 이재명 정부의 기세를 보면 도대체 어디서 이런 오만과 무능이 동시에 뿜어져 나오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이제 고작 집권 한 달이 지났는데 이 나라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마치 명나라 황제의 전제 군주제처럼 휘두르려는 이재명 정권의 행태의 민심은 이미 폭발 일보 직전입니다. 흔히 말하는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 이재명이 과연 기억은 하고 있을까요? 지금 민심은 흉흉하다는 표현조차 역부족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놈을 당장 끌어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절규가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교면 외교, 경제면 경제, 복지면 복지, 이 세 분야에서 전부 뒷목 잡을 일밖에 없는데 특히 경제와 복지 정책을 펼치는 방식은 거의 폭주 기관차 수준입니다.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지금 뭐합니까? 돈을 그냥 거리에서 퍼주겠답니다.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뿌리겠다. 제정신입니까? 10조 가까운 돈을 한 번에 뿌려놓고 그 다음 말이 뭡니까? 빚까지 탕감해준다고요? 대한민국 국가 부채가 지금 1300조 원 육박합니다. 이건 문재인 정부에서 폭등했고 이재명은 그걸 아예 자랑스럽게 2배로 늘려주겠다는 선언을 한 셈이죠. 이번에 이재명 정권이 터뜨린 역대급 망신 중의 망신, 악수 중의 악수는 전 국민을 상대로 돈을 뿌린 것도 모자라서 지금 갚아야 할 채무자들, 신용불량자들의 빚을 통째로 탕감해주겠다고 선언했는데 이게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 일입니다. 알바 뛰고 밤새워 돈 벌고 대출 갚아 나가며 이자까지 꼬박꼬박 갚아온 수많은 성실한 시민들, 이분들 지금 무슨 생각하시겠습니까? 내가 뭐하러 이자 갚고 살았나? 나는 진짜 바보였나? 라는 회한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찌재명 찍은 사람들이 지금 손을 부여잡고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재명을 찢었어야 했나 그런 말이 도처에서 터져나오는 현실,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이건 지금 정권 초부터 터져나온 민심의 반역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폭주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외교입니다. 이재명이 국제 정세를 완전히 오독한 채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거부한 것, 이건 단순한 외교 실책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저버린 범죄적 무능인데요. 나토 회의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라 이건 자유주의 진영의 결속을 다지는 핵심 회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해서 인도, 태평양 지역과 유럽 간의 안보 연대를 재구축하고 있는 이 마당에 이재명은 뭐랍니까? 중동 정세가 불안해서. 이게 지금 농담입니까? 지금 이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고 있겠습니까? 이재명을 단순히 무능한 동맹국 지도자가 아니라 아예 기회주의적이고 반미 성향까지 있는 지도자로 낙인 찍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나토 회의에서 동맹국 정상들과 얼굴도 안 마주치고 무대 뒤편에서 빠져있는 한국 대통령. 이건 단순한 실책이 아니라 한미동맹의 균열을 자초한 결정적인 실수이자 앞으로 수십 년간 외교 고립의 불씨가 될 사건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은 과연 어느 편에 서야 할까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우린 이스라엘 편에 서야 합니다. 국제법을 파괴하고 핵무장을 밀어붙이는 이란 편을 들 수가 있습니까? 이란은 친중칠러 블록의 상징적인 국가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설마 이란을 감싸고 돌면서 우린 중국, 러시아와 마음이 잘 맞습니다. 이런 걸 전 세계에 광고할 건가요? 지금 나토 회원국 가운데 친중칠러로 분류되는 국가는 거의 전무합니다. 전 세계의 압도적인 다수 98% 이상이 친미 친일, 다시 말해 자유민주주의 동맹국가들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이재명이 이번 나토 정상회의의 불참한 결정은 결국 이렇게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나는 자유진영이 아니다. 나는 중러와 손을 잡겠다. 스스로 그렇게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는 외교 참사이자 자해 행위인데요. 이재명이 나는 친중칠러 진영에 몸담겠다는 걸 전 세계에 공표한 것과 같습니다. 왜냐면 이미 대통령실에서 6월 13일 내놓은 대변인 논평을 보면 확실히 드러납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이란 공격이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 정부가 어느 편에 섰는지 그냥 대놓고 천명한 건데요. 그리고 그 본심은 추미애나 김영갑 같은 극렬 친중 인사들이 대신해서 다 떠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고 있습니까? 미국이 국제법을 위반해서 이란을 공격했다. 이건 제국주의 침략이다. 뭐 이런 소리 하고 있죠. 결국 이재명도 똑같은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걸 감히 대통령 입으로는 못하니 대변인이나 측근들 입을 빌려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국민들은 25만 원의 현금성 포퓰리즘에 해에 웃고 있습니다. 바카스 한 병에 나라를 팔아먹은 현실. 이게 주권국가의 국민입니까? 이재명 정권은 돈으로 국민의 정신을 매수하고 이념으로 그들을 마취시키고 거짓 언론으로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은 해체되고 있는데 안보는 무너지고 언론은 침묵하고 사법부는 나약하며 교육은 오염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조차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태평양 건너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해주기만을 바라지 말고 우리도 대한민국에서 좀 더
큰 목소리를 내서 이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극우 음모론이 아니라 주류 여론으로 형성이 되고 그것이 실질적인 정치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 큰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참 저도 공감 있게 잘 들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이런 친중 정권 고착화로 지금 군사기술 안보 파트너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 원칙이 훼손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한국의 그런 대기업들,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 부정적인 영향으로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SNS에 말이죠, 반미, 또 친중, 친북, 친러를 외치는 사람들은 아마 미국의 입국이 거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외교 갈등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기업들은 비명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반도체라든가 가전이라든가 철강, 앞으로 또 우리나라가 이제 관세가 인상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입찰까지 배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아무래도 크나큰 타격이 예상이 되고요. 한미 동맹까지 균열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외교적으로 신뢰가 붕괴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살 길은 이재명이가 가짜로 된 대통령이 종식되어야 할 겁니다. 내려와야 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와 산권 분립으로 다시 대한민국을 수립할 수 있는 재선거만이 대한민국이 살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미국 시간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 2시간 동안 미국의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한국의 사기, 일렉션 부정선거, 부정선거, 그러니까 선거가 사기다, 이걸 아마 외쳐댈 겁니다. 아마 오늘 사회자는 고든창 변호사가 볼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오늘 정말 한국 시간은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니까 저도 잠을 자지 않고 지켜보겠습니다. 과연 세계 언론들이 기추가 주목되는데 아마도 한국의 언론들은 반응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지금 이미 미국의 대선에 중국이 관여했다 라고 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대를 해보는데 과연 조중동, 그리고 연합뉴스라든가 또 YTN 이런 과연 방송들이 한국의 부정선거를 다룰지 아마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를 해보는데요. 이번 대한민국의 과거 부정선거 21대, 22대, 역시 지난 대선 선거도 마찬가지고 이번 지난 6.3 선거도 다 부정으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었는데 이러한 진실 규명이 있기를 학수고대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